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가죽 책갈피를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각자가 가지고 있을 것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 가죽 책갈피죠. 그리고 이 퍼프에 바늘 2개 이렇게 하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가죽끈, 이거는 나중에 이 위쪽에서 약간 리본처럼 매줄 겁니다. 그리고 실이 필요한데, 실 같은 경우는 각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아마 지금 뭐 도와주는 친구나 그런 친구가 들고 있는 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길이는 어느 정도 되면 되냐면 3뼘 정도 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3뼘도 여유가 정말 많은 길이이기 때문에 3뼘보다 작아도 됩니다. 꼭 3뼘일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실 하나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할 거냐면 이 아래쪽에 데코레이션으로 넣을 바느질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바늘 2개를 빼서 쓸 거고, 이 퍼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쓸 거니까 버리시면 안 돼요. 바늘 2개 중에서 하나를 잡고 실을 잡습니다. 바늘과 실을 고정을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이렇게 꽂아 넣어서, 보통 가운데다가 두곤 하시는데 가운데 두는 게 아니라 끝에서 바늘 2개 정도 되는 길이, 지금 보이시죠? 끝에서 바늘 2개 정도 되는 길이에서 멈추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 실을 잡고 바늘로 이쪽을 실을 뚫는 거죠. 네, 바늘로 실을 뚫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뚫을 때 공중에서 이렇게 하면은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손가락으로 잡고 하는 게 조금 더 좋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에 둔 상태로 가운데를 갈라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바늘로 실을 뚫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바늘로 실을 뚫어주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가운데 쪽을 뚫는 게 좋고, 아마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밤마다 한 명씩 대표로 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상세히 알려줄 거니까 천천히 해보면 됩니다. 천천히. 그러면 바늘로 실을 한 번 뚫었는데 이 남은 부분에서 한 번 더 뚫어서 총 2번 뚫을 겁니다. 총 2번. 이 과정은 조금 천천히 하면 좋아요. 이렇게 지금 2번 뚫었습니다. 실 한쪽 끝에서 2번을 뚫었는데, 뚫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바늘 끝을 잡고 이 긴 줄을 천천히 당기면 첫 번째 뚫은 게 바늘 귀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2번째 뚫은 것을 툭툭툭 내려버리면 아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는데, 내가 묶지 않고도 바늘과 실을 고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는 2번을 바늘로 실을 뚫는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과 실을 세팅을 해주면 되고, 바늘이 지금 각자 2개가 있을 거예요. 이 반대편 쪽에도 똑같이 이 바늘을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아마 이 과정이 이번 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어려울 건데, 그래도 바느질을 해보려면 조금 해보시는 게 좋아서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반복해서 보여드리면 바늘 2개 정도 되는 길이, 바늘 2개 정도 되는 길이에서 가운데를 잡고 가운데를 최대한 뚫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총 2번 뚫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세게 하면 안 되고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그렇게 하고 나서 긴 줄을 쭉 당겨서 첫 번째 뚫은 구멍이 바늘 귀까지 오게끔 당겨 놓고, 2번째 뚫었던 이것을 잡고 툭툭툭 내려버리면 이렇게 바느질을 할 준비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바느질을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끝 부분 말고 이 아래쪽에 약간 사선 모양으로 뚫려져 있는 이 구멍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사선 모양으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쪽만 저희가 바느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 모서리 쪽에 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역자 순서로 갈 거예요. 기역자 느낌처럼. 첫 번째 구멍에 넣어서 양쪽 길이를 맞춰 주셔야 돼요. 양쪽 길이를. 네. 실의 양쪽 길이를 맞춰 주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첫 번째 구멍은 끝났고 두 번째 구멍부터 바느질을 할 겁니다. 두 번째 구멍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바깥쪽에서 천천히 꽂아 넣어서 이 책갈피 쪽으로 이렇게 당길 거예요. 이렇게 책갈피 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이 뒤로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사선이 되어 있는 곳에서 아래쪽으로 당겼으니 아직 들어가지 않은 바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넣어서 이렇게 빼서 사선 방향으로 당겨주고, 이게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쪽 앞면 쪽에서 구멍에 먼저 꽂아 놓고 책갈피 쪽으로 내려놓고, 이렇게 책갈피 쪽으로 내려놓으면 이렇게 사선으로 약간 째져 있는 구멍 위쪽이 비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실을 제가 당겨 놨거든요. 그러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이 바늘이 마저 들어가서 완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앞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바늘을 각각 넣어서 바느질을 해주는데 내가 나름 방향을 정해서 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보시면 앞에서 꽂아 놓은 바늘을 뺀 다음에 아래쪽으로 당겨 놓고 아직 들어가지 않은 이 바늘이 마저 들어가서 바느질을 완성해주는. 근데 이게 반복이에요. 앞에서 먼저 넣고 당겨 놓고 아직 뒤에 있는 바늘을 넣어서 앞으로 빼주고, 네,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서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꽂아 넣은 것을 당겨 놓고 뒤에서 천천히 구멍에다가 바느질을 하면 됩니다. 어찌 보면 천이나 이런 것에 하는 바느질하고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뚫어 놓은 구멍에다가 바느질하기 때문에 내가 방향만 잘 잡아주면 조금 더 예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아마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이 바느질 모양이 조금 예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바느질을 해본다는 데 있어서 의미를 두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꽂아 넣고 책갈피 쪽으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뒤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책갈피 쪽으로 내려놨더니 이쪽 위쪽이 비어있죠. 그래서 이 위쪽을 이렇게 넣어서 당기면 이렇게 바느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리드미컬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한번 넣고 뒤에서 한번 넣고 또 앞에서 한번 넣고 뒤에서 한번 넣고, 그리고 이 바느질을 하실 때 가끔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것을 했을 때는 다시 고치려고 할 때는 그 방향 그대로 넣어서 바늘을 뺀 다음에 해주면 됩니다. 지금 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어차피 구멍에 바느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다시 잡으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시 하면 되니까. 이렇게 넣어서 빼고 뒤에서 마저 넣어서 빼고 앞에서 넣고 뒤에서 넣고, 그리고 우선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을 다 해줍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실을 마감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뒤로 두 땀을 더 할 겁니다. 끝까지 간 것에서 역방향으로 왔던 길로 덮어서 바느질을 더 해주는 거죠. 그걸 두 번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마지막 쪽은 실이 두 겹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짧게 자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최대한 짧게 잘라져 있는 이 실 같은 경우는 이 라이터로 녹여서 마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각 반당 딱 하나씩만 줬고요. 그리고 그것 같은 경우는 전체 도와주는 뭐 선생님이라든지 학생 한 명이서 들고 마감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돌려서 쓰면 절대 안 되고, 당연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천천히. 그리고 가끔 이렇게 보면 플러스 쪽으로 너무 많이 가면 불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이거를 가운데쯤에 있게끔 하시는 게 좋고, 녹여서 마감할 때는 오래 지진다는 느낌보다는 해놓고 살짝 가있기만 해도 녹아서 눌러 붙일 수가 있습니다. 살짝만 녹여주시면 돼요. 실은 이 라이터를 녹이지 않더라도 이 바느질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마감을 한다고 하면 이 라이터를 들고 있는 그 학생이 대표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안쪽 보면 뭔가 거친 부분이 조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반마다 이 토코놀이라고 불리는 크림 같은 거를 3통을 줬어요. 그거를 조금씩 나눠서 쓰면 되는데, 당연히 위라고 써진 쪽을 열어서 해야겠죠. 뒤집어서 하면 안 됩니다. 열어서 아까 빼두었던 이 퍼프를 살짝, 많이 바를 필요 없어요. 살짝만 한 다음에 약간 우리 수분크림 바르듯이 스며들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덕지덕지 할 필요는 없고요. 저 끝에 진짜 조금밖에 안 했잖아요. 이렇게 약간 문질러서 정리해주는 느낌 정도만 해주어도 가루가 잘 떨어지지 않고 뭔가 살짝 이렇게 울퉁불퉁한 면을 잡아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만 간단히 처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약간 스며드는 느낌 정도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르면 뭔가 반질반질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을 조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코놀은 닫아두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각 반마다 3개씩만 줬기 때문에 먼저 바느질 다 하고 마감한 친구부터 이거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서 2개를 꽂아 넣고, 이렇게 고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 고리 쪽으로 이게 오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다른 끈이어도 상관없고요. 이제 꼭 이걸 필요는 없는데, 이왕이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조금 이렇게 당기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나중에 책을 보고 나서 뺄 때 조금 쉬울 수가 있고요. 너무 긴 사람은 이걸 조금 잘라버려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이 되었고요. 나름 이제 각각의 책에 대한 좀 의미 있는, 그리고 조금 생각할 만한 이제 구절이나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 이 로고 같은 경우는 지금 2가지일 거예요. 약간 책 모양의 디자인이랑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디자인. 이것도 이제 성민여고 아마 미술부 친구들이 디자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로고라서 각각이 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이 로고도 2가지, 그리고 여기 있는 문구도 한 6가지 정도 돼서 그걸 조합하다 보면은 각자 다른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바느질도 약간 데코레이션처럼 해봤고, 이렇게 완성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터는 조심히 써야 된다는 거. 그러면 안녕.